자, 우리 책 161쪽인가요? 교재 펴봅시다. 라이센 교재. 여기가 내분점, 외분점을 지금 다루고 있어.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하는 공식과 내분점과 외분점의 좌표를 구하는 공식을 배웠어. 이런 혹시 점과 점 사이 공식 기억나니? 안 나요? 자, 공식만 다시 정리하자. 두 점 AB가 이렇게 있을 때 A점의 좌표가 x1, y1이고 B점의 좌표가 x2, y2 이렇게 이 두 점 사이 거리를 D라고 하면 D는 어떻게 구하더라? 루트 x2 빼기 x1의 제곱 더하기 y2 빼기 y1의 제곱으로 구하다. x 좌표끼리 차를 구해서 제곱하고 y 좌표끼리 차를 구해서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붙이시면 되는 거였죠. 자, 어차피 제곱이 될 거니까 어디서 어디 빼는지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 그치? 편한 대로 빼주시면 될 것 같다. 자, 이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뜻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좌표 평면에서 두 점의 좌표만 알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고 또 그 거리를 위해서 보통의 넓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산이 가능해지겠지. 그리고 좌표가 있어야지 어쨌든 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좌표가 없다면 좌표를 우리가 A, B로 세팅을 하자 그랬죠. 기본적으로 A, B라고 세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점에 대한 어떤 조건들이 붙어 있으면 즉 뭐 X축에 있는 점이다 그러면 Y좌표가 0이니까 A, 0으로 두면 되는 거고 Y축의 점이다 그러면 X좌표가 0이니까 0, B라고 두면 되겠지. 그런 식으로 그 점의 위치를 반영해서 우리가 좌표를 설정하시면 되겠다. 자, 두 번째는 내분점, 외분점이었어요. AB가 이렇게 있을 때 성분 AB를 M 대 N으로 나누는 점 P를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내분점이라고 한다 그랬어. 즉 A로부터의 거리가 N만큼 떨어져 있고 B로부터의 거리가 N만큼 떨어져 있는 성분 AB 사이에 있는 점, 안쪽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내분점이라고 불러. 자, 그에 비해서 성분 AB가 이렇게 있을 때 A로부터 거리가 M, A로부터 거리가 N, B로부터의 거리가 N인 그런 점 Q가 있으면 A로부터 거리가 M, B로부터 거리가 N만큼 떨어져 있는 점 Q가 AB 사이가 아니라 AB의 바깥에 즉 AB의 연장선 위에 존재할 때 그 점은 M 대 N으로 외분하는 외분점이라고 본다고 했어. 그치? 자, 내분점과 외분점 공식은 어떻게 됐니? 이런 좌표를 x1, y1이라고 그러고 B점 좌표를 x2, y2라고 하면 내분점의 좌표는 자 M 대 N으로 내분하니까 분모는 M 더하기 N분의 맞지? 분자는 자 둘씩 곱하는데 어떻게 곱하라고 했어? 서로 교차해서 곱하라고 그랬죠. M이랑 B 좌표랑 N이랑 A 좌표랑 곱하라고 했어. A로부터 M이고 B로부터 N이지만 내분점, 외분점의 좌표를 구할 때는 항상 서로 반대쪽을 곱해준다. 따라서 MX2 더하기 NX1 이렇게 X좌표를 구할 수 있고요. Y좌표 똑같은 구조로 구하면 M 더하기 N분의 MY2 더하기 NY1으로 계산하시면 되겠다. 이게 내분점의 좌표다. 자, 그 다음 외분점 좌표는 똑같아. 여기를 x1, y1으로 두고 얘를 B를 x2, y2라고 하면 외분점은 분모는 뭐다? M 빼기 N분의 외분점은 빼기야. 자,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분자 구할 때는 서로 M이랑 N이랑 서로 교차해서 곱하는 거죠. MX2 빼기 NX1 이렇게 역시 교차해서 곱하면서 뺀다. 아, 내분점은 더하는데 외분점은 분모 분자가 다 빼기로 들어간다. Y좌표 마찬가지지. M 빼기 N분의 MY2 빼기 NY1으로 구할 수 있다. 자, 이 내분점과 외분점 공식을 이용하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점의 좌표를 읽어낼 수 있는 거고 역시 이런 내분점과 외분점 찾으려면 어떤 주어진 점들의 좌표가 일단 있어야 되겠죠. 없다면 또 세팅을 하고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했냐면 결국은 내분점, 외분점 찾는 문제는 몇 대 몇인지 그리고 좌표만 있으면 그냥 이 공식에 집어넣는 문제잖아. 그치? 지나가는 개도 한단 말이야. 그치? 너무 쉬워서 어떡하겠다. 아, 얘를 조금 더 너네한테 생각을 하게끔 하려면 약간의 어떤 표현의 변화를 줄 거야. 뭔데? 몇 대 몇인지를 직접 알려주지 않고 간접적으로 우리한테 정보를 줄 거야. 그럼 그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아, 그래서 결국은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이구나, 외분하는 점이구나 읽어내셔서 공식을 쓰게 하게. 자, 그게 어떻게 하는지 문제를 한번 봐봐요. 1175번 보시면 자, AB점의 좌표를 주고서 직선 AB 위에 AB 길이의 2배가 BC랑 같아지는 점 C의 좌표를 찾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얘를 만족하는 점 C의 좌표를 찾는 거잖아. 즉, 저 조건을 통해서 C가 AB를 몇 대 몇으로 내분 또는 외분한지를 읽어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됐지? 자, 그 과정을 연습하셔야 된다. 자, 첫 번째로 볼 일은 뭐냐면 AB의 2배가 BC랑 같다. 자, AB의 2배가 BC랑 같다는 얘기는 AB 대 BC의 길이 B가 몇 대 몇이라는 얘기겠니? 응? 2대 1이야? 1대 2야? 1대 2가 되는 거겠죠. 왜? AB를 2배 한 게 BC랑 같다는 얘기 누가 더 크다는 얘기니? BC가 크다는 얘기지. 뭐보다? AB보다 2배 더. 그러니까 AB 대 BC는 1대 2라고 하는 게 맞겠죠. 아,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곱의 형태로 우리가 둘의 길이를 주면 어떻게 한다? 숫자를 바꿔서 이해하시면 되겠죠. 둘은 몇 대 몇이다? 1대 2다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죠. 이게 첫 번째. 됐니? 두 번째, 자, 그렇다고 해서 이게 1대 2로 내분한 점, 외분한 점이야? C가? 아니잖아. 내분점은 AP 대 BP가 M 대일 때 그게 내분점이지. 이게 AC 대 BC가 아니잖아. AB 대 BCM이잖아. 그치? 이걸 가지고 우리가 내분점, 외분점 B를 쓸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찾아야지. 자, 그 찾는 요령이 뭐냐면 선생님 어떻게 하자 그랬지? 이렇게 적당하게 수익사라는 표현에 정확하게 그릴 게 아니야. 그냥 칸만 셀 거야. 자, 그리고 AB를 잡습니다. 적당하게 AB를 잡아놓고요. AB에 해당되는 길이가 아니라 1이지. 그럼 그 AB 사이 거리를 한 칸으로 세팅하면 돼. 이렇게 볼록. 그러면 BC 길이는 얼마야? 2칸 돼야 되는 거지. 그럼 C는 B로부터 몇 칸 떨어져 있을 때? 2칸. 그럼 이쪽으로 2칸 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볼록. 여기에 C 자릴 수도 있어. 또 반대 방향으로 떨어질 수도 있잖아. 길이가 2배면 되기 때문에 방향 상관없지, 그치? 따라서 B로부터 2칸 반대로 떨어지면 어디냐? 여기에 C가 있을 수도 있겠다. 자, 이렇게 찍어놓고 그 다음에 읽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 이거를 C1, 이게 C2라자 두 개니까. 자, 그러면 C1은 성분 AB를 몇 대 몇으로 나누고 있어요. 자, A로부터 몇 칸이야? C까지 3칸. B로부터 2칸. AB를 몇 대 몇? 3대 2로 나누고 있어요. 자, 나눈 점이 내분점, 외분점 있는데 AB 사이에 있으면 내분점이고 바깥에 있으면 외분점이야? 외분점이죠. 3대1로 외분하는 외분점입니다. 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C2는 AB를 A로부터 몇 칸? 한 칸. B로부터 몇 칸? 두 칸. 몇 대 몇으로? 1대 2로 바깥에 있으니까 외분하는 외분점이구나 라고 할 수 있다. 자, 비로소 우리가 외분점 공식 쓸 수 있는 B를 찾아낸 거야. 그림을 통해서. 이 그림을 통해서 그 B를 찾는 과정,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자, 문제에 주어진 이 길이 B에 대한 거를 두 성분의 길이 B로 표현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수익선에서 우리가 C의 위치를 확인해 주신다. 그 다음에 이제 공식 집어넣는 거죠. 자, 3대1로 외분점이니까 어떻게 한다? 3 빼기 2분의. 자, 헷갈려 못한다. 위에다가 이렇게 쓰시라고요. 3대 2. 왜? 크로스로 대각선 곱할 거니까. 그럼 3이랑 누구랑 곱해야 돼? 1이랑 곱하고요. 빼기 2랑 마사랑 곱해야 돼. 얼마야? 마팔이지. 빼기 마이너스 8이야. 자, 그 다음 y 잡보자. 3 빼기 2분의 3이랑 2랑 6, 2랑 0이랑 빼기 0. 11콤마
6이 나오겠죠. 이렇게. 됐지? 자, 같은 원리로 1대1로 외분하는 점 구할 수 있겠다. 1대1로 외분하는 점은 1 빼기 2분의 위에 숫자 바꿀까? 1대2니까 이렇게 바꾸자. 1대2. 그럼 1이랑 2랑 곱하겠다. 1. 2랑 마4랑 곱하면 마8 빼기 마8. 맞지? 외분점이니까 1 빼기 2분의 이제 y 잡힙니다. 1이랑 2랑 0이랑 뺍니다. 1이랑 2랑 2 빼기 2랑 0이랑 0을 뺍니다. 얼마다? 마이너스 1분의 9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분의 2 마이너스 2 이때 C점의 x 앞에 양수인은 얼마다? 이거네 이제 11,6이 되겠다. 자 그대로 공식에 집어넣는 것밖에 없고요. 앞에서 이 조건을 통해서 몇 대면 내분인지 외분인지를 읽어내셔야 하지만 내 공식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문제 나올 거라고.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했다 그지? 한 번 더 볼까? 문제가 몇 개 없긴 하네. 자, AB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고요. AB 위의 점, 직선 AB 위의 점이니까 AB 사이에 있을 수도 있고 직선이니까 바깥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오케이. AB가 3BC다. 그럼 어떻게 말했지? AB 대 BC가 몇 대 몇이다? 거꾸로 3대 1이다. 자, 이거 네 번째 외우점 B를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쭉 흘러볼게요. AB점의 좌표를 하니까 AB를 그때 해볼게. A, B. 근데 A, B 사이 거리가 얼마야? 3칸으로 봐야겠죠? 이런 제 3등분해서 이렇게 해서 A입니다. 그러면 BC에서 C는 B로부터 한 칸 떨어져야 되니까 아하 첫 번째는 이쪽으로 한 칸 떨어지니까 이쪽에 C가 있을 수 있겠다. 두 번째는 C가 어때? 이쪽으로 한 칸 떨어질 수 있겠죠? 여기가 C2가 되겠죠. 됐죠? 그러면 첫 번째 보자. C1은 A로부터 몇 칸? 4칸. B로부터 몇 칸? 1칸. 그래서 A, B를 몇 대 몇으로? 4대 1로 뭐 하는 점? 두 번째 C2는 A, B로부터 2칸? 1칸. 그치? 몇 대 몇? 2대 1로 내분이야 외분이야? A, B 사이에 있으니까 내분점이고. 자, 그때 둘 중에 우리가 찾는 게 어느 거냐? C의 X좌표가 얼마나 나와야 돼? 음수 나와서 찾으면 되겠죠. 그지? 위에 것도 까? 자, 몇 때문에? 4대니까 외부점에서 4 빼기 1분의 자, 4랑 5랑 곱해야 돼. 위에다 쓸까? 4대 자, 숫자 읽는 거 마찬가지야. 헷갈리면 위에다 쓰죠. 4랑 1 곱하면 0 빼기 1이랑 마이너스 곱하면 자, 4랑 5랑 곱하면 20 빼기 1이랑 1랑 곱하면 1 얼마다? 3분의 2, 3분의 19가 되겠다. 자, A 공수 아니지? 이제 찾는 게 아니야, 그치? 자, 우리 찾는 점은 어디야? C2가 되겠다. 자, 내부 쪽 해보자. 2대니까 2 더하기 1분의 2대니까 쉽게 2랑 1을 곱하고요. 더하기 1이랑 마이너스랑 곱해요. y좌표는 2 더하기 1분의 2랑 5랑 곱하면 10 1이랑 1랑 곱하면 1 마이너스 3분의 2, 3분의 7을 들어갑니다. A값은 어디야? 이쪽이겠네. 둘 다면 3분의 9니까 3이 되겠다. 그치? 이런 식으로 풀어내시면 되겠다. 자, 이 정도 하면 네 번째 어쩌면 그냥 끝이야. 이게 제일 까다로운 유형이니까. 뭐 심하지 않지? 꼭 선생님처럼 이렇게 수익선에서 우리가
볼록볼록한 모양을 그려가면서 우리가 B를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유형 11번은 무게중심이야. 무게중심은 어떻게 구한다? 세 꼭점의 좌표, 사각형의 세 꼭점 좌표를 알고 있을 때 무게중심을 구한다. 아, 무게중심의 x좌표는 3개를 더해서 나누는 게 얼마다? 3. 무게중심 y좌표는 3개 더해서 3. 이렇게 하면 되겠죠. 공식은 되게 쉽네. 자, 저게 나오는 과정을 유도해 봐야 되는데 유도도 힘들지 않아요. 보세요. 아이고, 잠깐만. 자, 무게중심은 뭔데? 어떻게 찾아? 세 중선의 교점이지. 그러면서 얘가 중점이 되겠죠. 그리고 무게중심은 몇 대 몇이야? 2대1로 네모나게 있지. 그러면 자 먼저 m부터 가면 m은 얘와 얘의 중점이죠. 중점은 1대1로 네모나는 점이니까 결국은 둘이 돼서 나누기 2라고 했습니다. 맞지? 따라서 중점 x좌표는 2분의 x2 더하기 x3 y좌표도 2분의 y2 더하기 y3 그 다음에 몇 대 몇이라고요? 2대 1이라고. 무게중심은 중선을 2대1로 내보내도 배웠지. 무게중심은 대표적인 성질. 그럼 내가 찾을 거는 여기는 EM과 여기 있는 C를 이 꼭점에 몇 때문에 2대1 내분점 찾을 거야. 그럼 2대1이니까 뭐 더하기 뭐? 2 더하기 1분에 자 2랑 1을 곱해야 돼? 이쪽으로 곱하겠죠. 2랑 이쪽으로 곱하고 2랑 이쪽으로 곱하지. 2랑 1 곱하면 x2 더하기 x3 더하기 1랑 2랑 곱하면 x1 y좌표도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y2 2랑 2랑 곱하지 y2 더하기 y3 더하기 1랑 2랑 y1 그럼 결국 뭐야? 3분의 x1, x2, x3 합 3분의 y1, y2, y3 합 그치? 아, 세 꼭점을 다 더해서 나누기 3하면 무게중심 구해진다는 거 여기서 도출이에요. 그러면 꼭점만 있으면 무게중심 구할 수 있는 거고요. 무게중심을 알면은 꼭점 중에 한 꼭점의 좌표를 읽어낼 수도 있겠지. 그러면 79번 보시면 세 점의 꼭지만 삼각형 무게중심 좌표 8,11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다 더하자 0 더하기 x1 더하기 x2를 더해서 나누기 얼마? 3 이해하면 무게중심 x좌표 대비 얼마나 해서? 8 됐지? 그 다음에 무게중심 y좌표는 0 더하기 y1 더하기 y2 나누기 얼마? 3 한 개 무게중심의 y좌표 10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봐 여기서 x1 더하기 x2는 3, 8, 24가 되고요 y1 더하기 y2는 30이 되겠죠. 됐죠? 문제에서 뭐가 그랬냐? AB의 중점에 잡히지. AB의 중점 어떤다? 둘이 돼서 나누기지. 나누기 2하면 되니까 얼마 된다? 중점 x좌표는 12가 되겠죠. 자, 중점 y좌표는 둘이 돼서 나누기다. 근데 이거 나누기 하면 얼마나? 따라서 AB의 중점 좌표는 얼마다? 11,15가 되겠다. 그 다음에 사각형 무게중심에 이런 특징이 있어. 자, 첫 번째 보자.
내분하는 내분점을 연결하여 만든 삼각형의 무게 중심은 처음 삼각형의 무게 중심과 뭔 말이냐면 자, 알겠네. 삼각형 ABC 했을 때 ABC 무게 중심이 딱 찍혀있다. 오케이. 근데 이번에는 AB의 중점도 찍고 BC의 중점도 찍고 CA의 중점도 찍었어. 그럼 그대로 연결했어. 그럼 뭐가 만들지? 삼각형 만들지. 그 삼각형 무게 중심도 처음 삼각형 무게 중심과 어떻다? 일치한다는 거야. 자, 이번엔 AB를 1대1로 내분하고 BC를 1대1로 내분하고 CA를 1대1로 내분하는 그런 상황도 그럴 수 있겠죠. 이쪽부터 1대2, 이쪽부터 1대2, 이쪽부터 1대2 그런 세 점을 연결해도 삼각형 만들어지겠죠. 그 삼각형 무게 중심도 어때? 처음 거랑 똑같다는 성격이 있어. 사실 좌표를 x1, y1, x2, y2, x3, y3 놈에 증명해볼 수 있겠지. 네 번째 구해서 또 그거 가지고 무게 중심 찾으시면 되니까. 근데 해보면 배워보세요. 이런 식이 나와. 됐죠? 그래서 삼각형의 세 변을 차례대로 몇 대 몇 으로 쪼개면 결국 그때 만들어진 삼각형은 처음에 삼각형의 무게 중심과 어때? 똑같은 것을 갖는다 라는 게 두 번째 삼각함수에서 무게 중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ABC에서 내부의 점 P에 대해서 AP제곱 더하기 BP제곱 CP의 제곱은 얼마다? AP제곱 더하기 BP제곱 더하기 CP제곱은 당연히 안에 있는 P의 위치에 따라서 AP, BP, CP끼리 달라지겠지. 그때가 달라진대. 이놈이 뭐가 되는 점은 P가 뭐일 때? 무게 중심일 때 값의 최소가 된다. 오케이. AP제곱 자 그러니까 무게 중심에서 각 꼭지점까지 거리의 제곱의 합이 항상 어때? 다른 점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작다. 제일 작게 나온다는 뜻이야. 자, 저런 성질도 알고 있으면 좀 더 편하게 수월하게 문제를 풀어나가겠죠. 됐지? 바로 밑에 있잖아. 그치? 바로 밑에 A, B, C를 꼭지만한 삼각형이 있는데 문제는 A, B, B, C, C의 중점을 D라 할 때 DF DF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라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야? 이런 거잖아. 자, 그럼 대충 그리면 A는 5,9고 B는 마이너스 1,5고 C는 3,1일 때 당연히 이 A, B, C의 무게중심 G는 어디 있어? A, B, C의 무게중심 G는 어디서 간다? X좌표 다 한 다음에 나누기 3이었죠? 네. 8, 7 얼마다? 3분의 7 Y좌표는 Y좌표 다 한 다음에 나누기 3이야 10 빼기 더하기 5 얼마다? 됐지? 이게 무게중심의 좌표야 누구의? A, B, C야. 근데 우리는 뭘 알고 있다? 아니 A, B, C의 세 변의 중점을 연결하고 중점을 연결하고 중점을 연결했어. 그치? 이렇게 만들어진 노란 삼각형 무게 중심을 구하는 건데 그 역시 어떻게 한다? 원래 삼각형 무게 중심과 완전히 어때? 일치한다. 따라서 결국은
이 중점의 좌표를 구하지 않고 이 세 개의 점 가지고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면 그게 큰 삼각형의 무게중심이자 동시에 작은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됐지? 자, 그래서 내분적 면적 공식만 확실하게 외워주시고 부피만 잠깐 파악하시면 어떤 조건에도 크게 문제될 거는 없어. 아직은 도형의 방식에 들어갔다 해서 막걸리 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 그렇지? 수월하게 볼수 있게. 자, 그 다음에 유형 12번. 평행 사변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평행 사변형의 세 꼭점을 알고 나머지 한 꼭점 모를 때 찾아내는 걸 연습할 거야. 보세요. 이거 세 개는 내가 좌표를 알고 있어. 근데 지금 T점의 좌표를 못 구하겠어. 어떻게 돼? T점의 좌표는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겠죠. 당연히 그러면 A, B라고 하겠 거야. 이래가지고 어떻게 문제 끝내? 자, 평행 사변의 성질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일단 둘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하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대각선이 뭐? 야, 평행 사변 대각선끼리 나오면 어떡해? 두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하다. 그 다음에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서로 어떻다? 같다. 마지막으로 두 쌍의 대각의 합이 대각의 키가 같다. 이게 다 평행사변의 성질이잖아. 또 한 쌍의 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으면 평행이 돼. 아니 이거 저기 평행사변이 돼. 그렇지? 그 중에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뭐냐면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이런 말이 있었죠.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이쪽 대각선은 이 대각선을 이등분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쪽 대각선은 이쪽 핑크색 대각선을 2등분하고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하는 게 평행사변형의 마지막 성질이야. 그럼 우리가 세 점을 가지고 나머지 한 점의 좌표를 찾을 때 어떤 성질을 쓰는 게 좋겠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당연히 제일 마지막 성질이에요. 왜? 대각선과 대각선의 중점이 일치하는 거는 무슨 말이야? 두 대각선 길이 구해서 중점 찾고요. 두 대각선 잡혀 있으니까 길이 찾았을 때 둘이 갖다 놓고 풀면은 한 점의 좌표 구해지겠다는 얘기잖아. 그치? 자, 그래서 평행사변에서는 뭘 가지고 한다? 두 대각선의 중점이 일치한다. 두 대각선의 중점이 모두 일치한다는 얘기를 할 거야. 그럼 가보자. A, B, C, D가 있을 때 D는 원한다 할 때 A, B를 더해야겠죠. 좌표 가지고 풀어야 되니까. 자, 그럼 어떡할까요? 얘들아, 한 가지 조심할 거. 도형 문제니까 반드시 뭐 그리자? 그림 그리자 그랬죠? A, B, C, D니까 누가 대각선이야? AC와 BD가 대각선이지. 저 그림 안 풀다가 잘못하면 AB 대각선 하나 만들고 CD 대각선 하나 만들고 있는 거야. 안 그럴 것 같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꼭 그려보시고요. 예. 사각형에 우리가 ABCD 붙였는데 우리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붙였어? 아니지.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한쪽 방향 쭉 돌리는 거지. A, B, C, D 하든 A, B, C, D 하든 이렇게 붙이셔야지 왔다 갔다 하시면 큰일 나.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한다? D 좌표를 어떻게 볼 건데? A와 C가 맞고 있으니까 얘들의 중점과 맞지? B와 D가 맞고 있으니까 얘들의 중점 관계 서로 어떻다? 같아지지. 자, 그러면 구해보자. 중점 어떻게 구한대? 둘이 돼서 나누기 하면 A와 C의 중점은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2 나누기 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더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요게 되겠다. 됐지? 자, 그 다음에 BC의 중점은 둘이 더하면 11 2분의 뭐야 BC인데 미쳤네. BC가 아니고 BD의 중점이죠. 그러면 2분의 둘이 다니까 A 빼기 4
2분의 B 빼기 4. 얘가 BD의 중점이야. 근데 평행선을 되려면 얘 둘 중점이 어떻다? 서로 일치한다. 일치한다. 따라서 2분의 A 빼기 4가 얼마고요? 마이너스 1이에요. A는 2가 돼요. 그 다음에 2분의 B 마이너스 4는 어디냐? 그치? 마이너스 2분의 1과 같아야 된다. 그럼 B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니까 B는 3이 되겠다. 꼭지점 D 좌표는 얼마다? D는 2,3에 있군요.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거랑 우리가 좀 비교해야 될 문제가 혹시 여기 있니? 없네.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세 점의 좌표를 주고 나머지 한 점의 좌표를 구하라는 문제인데 세 점의 좌표 이름을 안 붙여줘. 이렇게 세 점 준다고. 그랬고 이 한 점 D까지 됐을 때 얘가 평행선이 되는 거 뭐라 그러면 얘들을 문자를 안 줬기 때문에 평행사면이 ABCD인지 ACB인지 알 수가 있다 없다? 없지.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대각선일 수 있고요. 방금처럼 이렇게 대각선이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대각선을 놓고 풀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좌표 AB가 같게 나오고 다르게 나왔어. 다르게 나오겠죠. 여러 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봐. 이거야. A, B, C 이렇게 좌표를 딱 정해놓고요. 사각형, 평행사면은 A, B, C, D라고 해주면 무조건 이렇게 해서 평행사면 만들어야 돼. D는 하나밖에 없죠. 그치?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세 점 좌표를 주고요. 이 점 준 거야, 어디? 세 점은. 그래놓고 한 점을 더 추가했을 때 평행사면이 되는 걸 찾으라 그러면, 이렇게 두 변을 보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가 하나 있을 거고요. 맞지? 또는 어떻게 볼 수 있어? 이 세 점 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평행사면이 되려면 이렇게 또 만들 수도 있겠죠. 또 세 점 이렇게 있을 때 세 점 가지고 평행사면을 또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근데 A, B, C, D를 안 붙여주면은 사각형 세 점의 순서를 바꿔가면서 우리가 선분을 그어서 평행사면 이름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럼 그에 따라서 남은 한 점 위치도 달라질 수 있는 거라고. 여러 개를 구해야 되는 문제도 나올 수도 있어. 여기서 없지만. 그냥 참고서 한번 들어가. 나중에 보게 되면 그때 설명할게. 자, 여튼 평행사면의 한곡점 좌표 어떻게 찾는다? 기억하셔야 된다. 이건 개념이야. 어떻게 한다? 평행사면에서 두 대각선의 교점이 두 대각선의 중점이 서로 일치한다. 오케이? 평행사면이 되기 위해서는 이 대각선의 중점과 이 대각선의 중점이 서로 일치해야지만 평행사면이 된다는 얘기야. 왜? 평행사면의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풀어나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밑에 85번 보면 평행사변형을 넘어서 이제 뭐라 그랬어? 마름모일대라고 돼 있지. 자, 우리 사각형 체계로 보면 일반 사각형 있고 그 다음 뭐야? 한 쌍의 대면 평행한 사다리꼴이 있고요. 거기다가 두 쌍이 평행한 평행사변이 나오죠. 평행사변형에는 어떤 사각형들이 들어있어? 직사각형과 마름모, 정사각형이 다 들어있죠. 평행사변형 중에서 마름모가 된다는 뜻이야. 그럼 일단 마름모가 되려면 뭐부터 만족해라? 평행사변형부터 되어라. 어떻게? 대각선의 중점 일치하는 거. 그럼 대충 그래요. A, B, C, D 두 대각선의 중점이 일치하도록 뭘 찾으라는 얘기야? 이 점에 좌표를 찾아서 하는 거지. 맞니? 자, 그러면 AC의 중점 있다. AC의 중점은 둘이 대해서 나누기야. 둘이 더하면 2, 나누기 하면 1. 둘이 더하면 A 플러스 4, 나누기 하면 2분의 A 플러스 4. 됐지? 자,
자, 그 다음에 누구의 중점? BD의 중점 보입니다. BD의 중점. B와 D에 대해서 나누기 하면 1 더하기 1에서 나누기 하면 1. 얘 둘이 대해서 나누기 하니까 B 더하기 7. 어때? 얘가 평행 3이 되려면 AC의 중점과 BD의 중점이 같아야 된다고 이렇게. 자, 그럼 2분의 A 더하기 4랑 2분의 B 더하기 C랑 같다는 얘기는 A 더하기 4랑 B 더하기 C이 같다는 얘기고요. A 빼기 B는 3이 나오겠다. 자, 근데 이것만 가지고 AB가 구해져? 안 구해져? 안 구해지지? 그치?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야? 평행 3인을 구하는 게 아니고 말은 뭐라고 그랬잖아. 말은 뭐는 평행 3인에서 뭔가 조건이 더 붙어 있잖아. 가장 대표적인 건 뭡니까? 대변의 길이가 같다. 응? 대변의 길이. 그렇지, 네 배의 길이가 같은 거지, 평행 3인 중에서. 그럼 어차피 평행 3인이면 얘 둘이 마주보는 길이 같다, 길이 같죠? 그럼 네 배의 길이가 같으려면 누구들이랑 이웃하는 두 개만 같으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웃하는 두 개가 같다는 성질 찾아보자. 어떨까? AB랑 BC가 같다니까? AB랑 BC가 같다니까? 됐지? AB는요, 루트 5 빼기 1의 제곱 1 빼기 B의 제곱 1 빼기 B의 제곱 이게 AB의 길이야. 그 다음에 BC의 길이로 볼까? BC 길이. 근데 봐봐, 어느 변 두 개를 갖다 해도 상관없지만 이왕이면 계산이 편하면 좋겠죠. 문자 있는 것보다는 뭐야? 좌표가 운전을 좋기 때문에 얘들보다는 뭘 구하는 게 낫겠니? CD를 구하는 게 낫겠죠. 그지? 그럼 CD를 넣는 게 좋으니까 CD랑 누구랑 갖다 놓을까? BC나 AD가 갖다 놓는 게 낫겠네. 그치? AD 갖다 볼까? 오케이. 여기 쉬고 먼저 CD 기록부터 보자. CD 1 빼기 -3 4의 제곱 7 빼기 4 3의 제곱 루트 25 얼마다? CD는 얼마다? 자, 그 다음 다른 건 누구 할까? 야, CD 구했는데 AD 구하고 있는 놈은 없겠죠? 얘는 평행 3인이면 제대로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지? 말은 뭐가 되냐면 얘랑 옆에 있는 이웃하는 게 같아야 되니까 나는 AD로 구할게요. AD AD 5 빼기 1 4의 제곱 더하기 A 빼기 7 자, 정리할까? 어차피 얘랑 얘랑 같아야 되잖아. 맞지? 둘이 같아야 되잖아. 그럼 루트 벗기면 얼마야? 25. 루트 벗기면 16 더하기 A-7의 제곱이지. 자, 전개해서 2차 방식 다시 풀어줬고요, 얘들아. 16 이항시키면 9가 되겠고요. A 빼기 7의 제곱은 9라고 쓸 수 있고요. 맞니? 맞는 적분을 인수분해 된 거니까 A 빼기 7은 결국은 제곱해서 풀어내니까 뿔마 3인 거지. 맞죠? 그럼 A는 마이너스 7로 가면 플러스 7 되겠죠. 그럼 3이면 플러스 7 되면 10. 마이너스 3이면 플러스 7 되면 얼마? 4. 이렇게 두 개의 값이라고 했다. 자, 넣을까? 응? 넣을까요? 자, A가 10이면 지금 계산 잘 했니? AC의 중점 1,2분의 A 플러스 4 BD의 중점 1,2분의 B 플러스 7 1 플러스 4는 B 플러스 7 A 빼기 B는 3. 자, 그 다음에 A, B, C, D CD의 길이는 16 더하기 9 루트 씌우면 루트 25. 그 다음에 AD의 길이는 CD랑 AD의 길이 5, 4의 제곱, 그다음에 A 빼기 7의 제곱.
맞는데 제곱하면 16 더하기 a 빼기 7의 제곱은 25 9 얼마 3 a 빼기 7은 얼마 3 a는 10 또는 4 자 그럼 a가 10이면 이거 집어넣으면 b는 얼마다? a가 10이면 b는 7 a가 4면요 b는 1 맞지? 이때 AB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얼마다? 70 또는 4가 되겠죠. 다른 얘기 없네. 둘 다 될 수 있나 보네. 맞나? 그래서 평행 4변형에 추가로 마름모 조건이 들어왔어. 물론 마름모를 다른 성질까지 따도 되죠. 마름모라면 두 대합의 수는 뭐다? 수직이지. 그러면 이 기울기랑 곱하기 얼마 된다?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기억나나? 두 직선이 수직이 되게 해가지고 끄는 기울기 곱이 얼마 될 때?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좌표에 있으니까 기울기 구할 수 있고 좌표에 있으니까 기울기 구할 수 있으니까 둘이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다 풀어도 똑같이 나올 거야. 근데 이게 좀 더 낫겠죠. 자, 다시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다 정사잡혀서 여기는 가게 이등분선 돼요. 어렵다, 그지? 얘들아, 자, 가게 이등분선은 이런 표현이야, 그렇지? 어떤 각을 쫙 선하는 쪽에서 쪼갠 다음에 두 각의 키가 같다는 의미로 점점 찍어준다고요. 자, 저런 표현 나오면 우리는 이용할 수 있는 게 매우 한정적이야.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는 가계등분선에는 가장 많이 쓰는 형태는 AB 대 AC의 길이는 BD 대 CD의 길이랑 같습니다. 그랬던 거야. 이게 그게 다야. 아주 드물게 나중에 수험 가면 막 다른 방법으로 푸는 게 있는데 그냥 넓게 푸는 게 있는데 그건 지금 볼 게 아니고 지금으로서는 각의 이등분선이 있으면 무조건 뭐다? 니놈 대 니놈은 니 대 니입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만약에 봐봐. A, B, C의 좌표 알면 A, B 길이와 AC 길이 나오니 안 나오니? 나오지? 그럼 몇 대 몇인지 나오겠죠? 그 몇 대 몇을 B, D에도 그대로 갖다 붙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D점에 가서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B, C를 몇 대 몇으로 내보낸 점이니까 내부적으로 쓰면 되는 거야. 문제 봐. 1186번. 오른쪽 그림 같이 세 점이 이렇게 줘 있어. 그러니까 A는 얼마다? 일단 써버릴게 그냥 2,6 B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C는 2,3 이렇게 되겠대. 각 A의 이등분선이 BC와 만난 점 D의 좌표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각 이등분선이니까 AB 대 AC는 BD 대 CD랑 같네. 그러면 어떻게? AB 길이 구하고 AC 길이 구하는 게 먼저겠죠. 자, AB 길이 구하자. AB 조심해 두셔야 되니까 AB는 2 빼기 마 3 5의 제곱 6 빼기 마 6 12의 제곱 루트 169 13이 되겠죠. 됐죠? 두 번째 AC 길이는 루트 6 빼기 2의 제곱 6 빼기 2의 제곱 4의 제곱이지 16 더하기 3 빼기 6 6 빼기 3 3의 제곱 9 루트 25니까 얼마다? 5죠. 그러면 이 길이가 지금 13으로 나왔고 이 길이가 5가 나왔어. 따라서 이놈 대 이놈의 길이도 몇 대 몇이라는 얘기야? 13 대 5죠. 그러면 우리가 찾는 D라는 점은 성분 BC를 몇 대 몇으로? 13 대 5니까 또 얼마야? 13 대 5지. 따라서 D점은 BC를 몇 대 몇으로? 13 대 5로 뭐 하는 점이야? 내분하는 내분점입니다. 라고 해서 풀어주시면 D값도 나오겠죠. 오케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각의 이등분선이 결국은 두 면의 길이비랑 밑변의 길이비랑 같다는 성질을 끝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힘든 건 없네. 됐지? 그래서 마지막 가계동사쓰는 상황 자주 나올 거야. 자주 나오니까 가계동사인데 니대, 니는, 니대, 니구나 또 올려주시면 되고 필요한 것들끼리 구해서 B를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평면 좌표 내용들을 다 배웠어요. 크게는 점과 점 사이 거리, 그 다음에 내부점 외부 공식 두 개뿐이지만 얘들이 활용되는 다양한 상황들을 봤죠. 실제 토익 문제들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즉 공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몇 개 없지만 그걸 쓰는 다양한 상황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 다양한 상황에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유형 자체를 보면 또 조금 까다로운 내용들도 분명히 등장할 수 있다고요. 그지? 그런 것들 위주로 공부할 때 정리 더 열심히 해주시면 문제될 거 없어요. 이제 이 다음에 이제 직선의 방정식 원망 들어가면서 조금씩 어려주겠죠. 오케이?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그 뒤에 직선의 방정식 더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선배 좀 끊어줄래?